일반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계속 피해를 입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이것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셜 프로파일러 정진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의 바운더리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이 관계가 중요한 만큼 직장 생활할 때 타인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둬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민해하고 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과 그냥 관계를 맺는다는 게 자연스럽게 혹은 예전처럼 그냥 하면 돼, 아니면 내가 뭔가 숙이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좀 쓰면 돼, 같이 술 마시고 풀고 회포 풀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전수해 왔었는데요. 사실은 관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들고 난 다음에 관계는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건강하고 타인도 건강하게 나를 대할 수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직장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직장 내 갑질 문화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서 또 그 우위 관계를 이용해서 신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만들어졌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지 기본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MZ세대 직장인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세대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막 부각시킵니다. 또 오죽하면 삼요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죠. 제가요? 이걸요? 왜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딜 가나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성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각시키는 부분은 그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 바운더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운더리를 건강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만들어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직장의 문화가 제대로 되려면 예전의 상하 계층으로 이어지는 그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같이 함께 수평적 구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문화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인의 바운더리가 더 확장돼야 돼요. 건강하게 확장될수록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개인주의적인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조직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위계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 되게 많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내 바운더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이 바운더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만약 내 바운더리를 침범하고 있는 타인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이것이 그냥 단발성인 하나의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것을 묵인하고 지나가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나쁜 의도로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력함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해지면 바운더리에 대하여서 내가 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면, 또 상대방에게 그걸 알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상대방에 의해서 어느샌가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바운더리의 문제가 굉장히 보편화되어서 왜곡되거나 혹은 건강하게 자라가거나 이 과정에 따라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경찰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찰학 박사과정을 밟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범죄학을 전공했습니다.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썼던 학술 논문이 어금니학과 이영학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2017년 10월 5일에 체포됐는데요. 그가 체포되던 당시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뒤엉켜 있는 것을 조금씩 살펴보게 되면 경악스러운 그 이영학의 범죄 사실도 드러나 있지만 이 과정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딸이었어요. 아빠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도왔죠.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딸의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이 바운더리가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혔는가 이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영학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바운더리가 지켜지지 않고 타인에게 폐해를 주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한순간 대중매체에 의해서 자기에게 생긴 병 그리고 딸에게 유전적으로 생겨난 그 병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되고 자기 바운더리가 잡혀있지 않으니까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 바운더리의 문제는 그냥 범죄자의 범죄 특성에서 보면 경악스러운 어떤 사건 하나로 딱 매듭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에요. 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좀 더 나은 삶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왜곡된 삶으로 갈 것이냐 이 지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고 또 혹은 이걸 건강하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바운더리가 건강한 건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전문 서적을 읽어서 그것을 탐독해 봐도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측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나의 바운더리는 지금 왜곡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매번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 내 감정이 요동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잘못된 신념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바운더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내 바운더리가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운더리에 대한 부분은 타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계속 일반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면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계속 피해를 입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이것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사실 개선하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들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또 어떤 방향을 잡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억눌러지고 또 제압당하고 아니면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거죠. 나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갖고 싶은가?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나는 어떤 식의 삶을 살 것인가? 주체성을 띠려면 이 나는이라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기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중요한 것은 나를 체크하면서 다른 사람과 존중의 과정을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도 역시 나를 그렇게 존중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이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감정, 나는 무엇을, 나는 어떤 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지점을 찾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나는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나는을 항상 떠올려 보세요. 이걸 자꾸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일할 때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혹은 내 스스로 혼자서 독립된 공간에서 일을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일을 할 때 나에게 스며들어오는 그런 기분이나 감정은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 연습하는 겁니다. 이 연습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탐색이죠. 이 연습을 하면서 내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여유가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오. 나는 어떻게, 또 나는 무엇을, 나는 어떤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소셜 프로파일러 정진이었습니다.